네, 정치본색 2부 김종대 전 의원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종대 의원님은 누구나 다 아시는 유명인이시고요. 예, 김정민 변호사는 최상병 사망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박정훈 대령의 예. 법률 대리인입니다. 예. 하도 많이 나오셔서 이제 많이 아세요. 그렇죠. 예. 예, 예. 이 사건, 최상병 사건의 수사를 뭔가 방해한 것 아닌가, 어딘가로부터 그 의혹 사건인데 한번 좀 복귀를 해봐야 될 텐데 어제 또 MBC가 중요한 보도를 했단 말이죠. 예, MBC 보도 내용은 그 경북경찰청의 박정훈 대령이 8월 2일 날 사건을 이첩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직후부터 이제 사달이 났는데 예. 여태까지는 이제 국방부가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검찰단으로 하여금 사건을 회수한 것이다. 그렇죠. 이게 설명인데 예. 그런데 지금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나는 정황은 그게 아니에요.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이 사람 국방부 소속입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예.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 이게 특종 어제 단독 보도인데 예. 그 전에 이미 나와 있던 뉴스는 뭐냐면 공직기강 비서실에 경찰에서 파견된 박모 경정이라고 있었어요. 예. 이자도 그때 최상병 사건 때 국가수사본부에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아, 국수본에 전화를 했다. 네, 그 얘기 뭐냐? 국수본이 경북경찰청에 야 국방부에서 그 사건 회수할 테니까 빨리 그거 되돌려줘. 예. 이런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의심을 받는 정황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실 파견 박모 경정이 이미 국수본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은 보도가 이거는 됐는데, 확인됐고. 예. 예. 그런데 그 위에 비서관은 국방부로 전화를 해서 아. 그 전화 내용은 이건 순전히 저 내피셜입니다. 예. 우리가 통화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확인이 안 있습니다. 돼요. 통화 내역만 확인됐습니다. 무언가 사건 회수와 관계된 말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예. 그 이야기 뭐냐면 밑에서는 국가수사본부로 경북경찰청에 얘기했으니 국방부가 빨리 회수하라는 뜻으로 전달한 거 아니냐. 예. 이 부분이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네요. 예. 변호사님도 네. 비슷하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 이종석 국방장관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기록 회수하는 것은 나중에 자기는 보고를 받았다. 예. 이걸 핵폭탄급 폭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 공직기강 비서관의 박모 경정이나마 움직이려고 하면 국방부로부터 부탁이 있어야 되고요. 부탁을 용산에서 들어줄 정도면 장관급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장관이 빠져버리면 예. 부탁을 받은 게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거꾸로. 용산이. 예. 지금 보면 더군다나 이시원 그 공직 비서관이 유재훈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좋아.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실한테 전화를 했다면 그나마 부탁을 하려고 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려고 전화했다라고 선회할 수가 있지만 국방부가 대통령실에 부탁을 하려고 예, 전화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건 다 추정이 됐지만 이제 그 증거가 나온 거죠. 예. 그게 아니고 용산이 푸시한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네. 국방부로 로 전화를 전화를 예, 했다. 예. 예. 뭐 하고 있냐?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네. 예. 그리고 이 공직기강 비서관실 비서관의 등장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상의 인물 뭔가 용산에 법무총괄이 있을 거다. 법률 전문가가 이 사건을 컨트롤한 것 같다라는 의심을 그 얘기를 했는데 하셨죠. 예. 그게 이제 그 캐릭터로 뭘 지목했냐면 상당한 정도의 검사 출신 그 다음에 뭔가 공안이나 특수통 같다. 이 사람인데요? 이시원 네, 이시원은 그러니까 원래 공안 그 얘기를 특수부에서- 원래 해 오셨던 예, 아, 그래요?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 정종범 부사령관이 적어온 그 지상에 보면 5번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돼. 언동이라는 매우 특수한 용어. 그러네요. 일반 법조인들은 잘 쓰지 않는. 그래서 예.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공안 쪽에서 많이 쓰고 있다. 그러네요. 예. 그런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라는 표현 속에서 군 수사 체계를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최상병이 사망했기 때문에 다 자연스럽게 군사경찰이 변사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 절차를 잘 모르는. 당연히 해야 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형사 사건의 가날이 넘어갔다는 것만 알고
수사 권한이 없지 그 않느냐라는 내부를 잘 모른다 네. 이거죠. 속단하는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다면 이건 법률 전문가이긴 하나 군적 전문가는 아닌 것 같고 언동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 공안 또는 특수통 아니겠느냐? 제가 그렇게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공안 근데- 또는 특수통이 20원이죠. 예, 근데 정확히 지금 나온 거고 또 예. 게다가 이분이 법무관리관과 수시로 통화했다라는 건 뭐냐면 그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검찰단장을 지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전체 총괄을 하면서 그래서 그 지휘의 흔적이 나오는 게 뭐냐면 조사본부로 이관을 8월 1일 날 해병대 수사단은 건의를 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군사보좌관을 통해서 법무관리관한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법무관리관이 검토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안 하기로 했다. 아. 누가 안 하기로 했다라는 건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추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왜냐하면 네.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비서관이 그 국수본에까지 연락을 할 정도면 적어도 13시 40분 이전에 움직인 거거든요.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그러면 장관이 이첩이 강행된 사실을 알자마자부터 나선 거예요. 이 얘기는 기존에 한 라인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미 구축돼 있고 그 한 라인을 통해서 바로 전달을 받은 거지 국방장관이 부탁했다거나 다른 경로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없고 그 한 라인은 이미 8월 1일에도 가동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관이 그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가 있을 때 그렇죠. 대통령실이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여기를 수족처럼 버리면 무슨 동일체처럼 움직였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런 정도의 구상을 할 정도면 국방부 수준은 아니다. 아니죠. 이건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추론을 해왔는데 때마침 통화 기록이 턱턱 나오니. 그래서 예. 이종석 국방장관이 들어와서 이첩 기록 회수는 제가 관여 안 했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 네. 예. 제가 이제 그 문자로 기자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 이건 폭로다. 심각한 폭로고 그렇다면 군사보좌관이 아니라 검사보좌관이었나 보다. 박진희 국방장관의 그 비서가 그렇죠. 군사보좌관인데 네. 국방장관을 보좌하는 군사보좌관인데 이 사람이 지금 검사를 보좌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 제가 이렇게 좀 비아냥거렸던 게 있어요. 예. 지금 다 맞아떨어지는 거죠. 뭔가 이시원인지는 모르겠으나 용산에 있는 법률 전문가가 이 사건을 컨트롤하면서 장관한테 야 수사라는 말도 쓰지 마. 조사라고 해. 조사본부 이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딱 던지고 그걸 받은 군사보좌관은 장관한테 보여만 주고 바로 그걸 장관 지시사항인 양 밑으로 하다라는 황당무계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더군다나 여기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대통령의 한 축을 설명해 드리는 건데 네. 이 사건에 동시에 개입한 대통령실의 일단 인물들을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임종덕 안보실 2차장 휴가가 있다 거의 비상사태로 예.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하고 여기가 개입돼 있고 예. 그다음에 임기훈 국방비서관 예. 여기는 뭐 저 대통령의 그 경로와 이런 부분을 직접 겪고서 국방부에 또 압력을 행사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예. 그다음에 해병대에서 파견된 김모 대령 여기는 저 대통령실 정보를 해병대에 전달하면서 대통령 경로 사실을 알려줬던 인물로 보여지고 예. 그다음에 공직기강 비서실이 또 다른 주체로 이거는 이제 이첩 전후에 예. 사건이 이첩 전후에 모든 걸 막는 외압의 당사자로 등장하는 거고 예. 이렇게 보면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실 전체가 이 문제로 그렇죠. 비상이 걸려 있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가 수사- 7월 잠깐만요, 31일부터 잠깐만요. 8월 2일까지. 7월 30일 그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한 게 7월 30일이잖아요. 31일. 31일이죠. 예. 그러면 31일 날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고 취소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전화를 받고 취소했는지 본인들 주장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취소했다고 하니까 하여간 받은 다음에 공교롭게도 취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 이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한 사람이 공직기강 비서관인 이시원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네. 이종석 국방장관은 임기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건 또 추정해- 국방 라인이에요. 네, 추정해 보면 비공식적 지휘 라인이 구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박진희, 그 다음에 임기훈,
그 다음에 이시원으로 연결되는 이 라인이 이미 7월 30일부터 움직인 겁니다. 박진희는 예, 예. 국방부에 있는 국방부 군사보좌관. 군사보좌관이고 예.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한 라인으로 통하고 그래서 군사보좌관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그 국방부 장관은 책임지기 싫어서 모른 척하고 뭐 이런 과정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7월 30일에 예. 그게 추정이 가능한 게 뭐냐면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대뜸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장관 보고서를 달라고 하고요. 예. 안 된다고 하니까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한테 직접 연락을 합니다.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보고해야 될 것 같다. 내일 아침까지는 보고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김기환 사령관이 이 임기훈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해요. 아. 실제로 그 장관 보고서를 받기 위해서. 예. 그러면 이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그것을 자기가 대면 보고 비대면 보고만 하고 말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 뽑아간 정보를 이쪽에 이 이시원이라는 공직기강 비서관한테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7월 30일 날.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거다. 그리고 그 대통령 경로에도 개입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근데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 걸 만한 급이 되나요? 가령 공직기강 비서관은 준장인 유재윤한테 전화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준장 아닙니다. 유재현 민간인. 유재현 민간이니까. 예, 민간인 저 계약직이에요. 예, 민간인이고 그 다음에 군사보좌관은 박진희는 준장이죠. 네, 준장. 그러면 그렇게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7월 31일 날에 수사 결과 발표 취소 직전에 전화한 사람이 임기훈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임기훈이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국방비서관 정보가 계급은 안 맞지만 예. 그 역할이 이미 예. 이 용산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은 계급이 상관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일단 대통령을 대리해서 전화할 때는 계급이 낮아도 충분히 가능. 아니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행정관일 때도 장관한테 전화 여러 번 하고 찾아도 가고 술도 얻어 먹으러 가고 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라 그러면 더더욱 의미가 있죠. 그때 대통령한테 현안 보고 시에 이 사건 이첩 계획을 보고한 게 임기훈이거든요. 예.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람이. 그리고 임기훈한테 화를 낸 거란 말이에요. 장관 바꾸라고. 그럼 임기훈이 전화한 게 맞지. 당연히 거기가 전화해야 이게 오히려 외압의 흐름이 이게 보이잖아요. MBC가 보도한 7월 31일 날 11시 45분에 통화라는 것은 대통령의 경로 이후에 후속 조치가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경로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참 뭔가 이제 자체 회의를 했던 대책을 일부 마련하고 그걸 최종적으로 전달해 준 시간 아니냐. 11시 45분에 그 용산의 지침을 최종 실무 라인 통해서 지침이 하달된 시간이지 그 시간대에 대통령이 전화해서 화를 냈을 가능성 그건 좀 낮다. 이유는 뭐냐면 시간대가 안 맞고 또 공수처가 그거를 이제 MBC에 제공을 했다면 핵심적 정보보다는 그걸 서포트하는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경로 전화를 직접 알려줬을 가능성은 없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돼 있던 전화, 그 전화를 알려줬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종석 국방장관도 그 대화 상대방을 지목한 겁니다. 예를 들면 11시 45분에 대통령 경로 전화를 받았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 전화는 임기훈 국방비서관과의 통화다. 해외 순방과 관련된 일상적인 얘기를 했다라고 변명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도 돌려서 들어보면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공수처가 더 많은 정보를 지금 갖고 그럼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는 만약에 딱 하나의 폰만 열어볼 수 있다면 박진희 군사보좌관만 열어도 된다고 봐요. 거기에 다 나와 있겠죠. 양쪽에 통로네요. 네, 통로 말하자면은 메신저 역할을 다 그 사람을 거쳐서 장관한테 갔고 장관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박진희 폰만 열어봐도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 일부 김기한 사령관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였나요? 일부 메시지는 어떻게 해요? 그건 김기한 사령관이 스스로 캡처해서 냈던 겁니다. 냈던 거군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가 좀 흐릿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조차도 그렇죠. 상당 부분이 추론이 되는데 그렇죠. 그 사람은 누구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전달했는지까지 밝히면 다 어렵지 않게 근데 밝혀지겠죠. 그거를 낸 김기현 사령관은 그걸 낸 이유는 본인은 정당하게 수사를 하려 했고 그 법적 절차가 미비된 게 없다. 그거를 지금 주장하려고 그걸 낸 그렇죠. 거잖아요. 일단 네. 일단 낸 이유는 쉽게 네. 말하면 그런 사실이 있으니 낸 거고요. 네. 그런 사실을 얘기했을 때 자기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낸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뭐냐면 이 모든 문제를 국방부가 감나라 배나라 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우리 해병대 잘못이 아니다. 네. 그 얘기를 하려고 첫 조사 때 그걸 낸 겁니다. 뭐 징계로 해결해 달라는 얘기. 네. 그다음에 자기는 분명히 조사본부에 이것이 국방부에 직권남용이 되니 안 된다. 조사본부를 이관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국방부가 완전히 짓밟아 버린 내용이랄지 이런 내용은 최혜경 이제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와 해병대 수사단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자료를 낸 거죠. 그래서 중수대장하고 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린 잘못한 법무관리관하고 거 다 없고. 한 얘기 확보돼 있지.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김기현 사령관 생각은 그때 당시에 유재현 법무관리관과의 통화가 녹취된 걸로 안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제 다 확보돼 있지.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네. 통화 기록 있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자기도 메모를 했지만 네. 내 것도 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너희들이 더 가지고 있는 거지.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그 텔레그램 문자를 낸 이유는 그 사연이 있다라는 자기가 조서에 썼듯이 만약에 항명이라 하더라도 사연이 있다. 네. 이 얘기를 하고자 증거로 낸 거죠. 김기현은 압력을 받았고 국방부로부터 압력을 받았고 국방부는 대통령실로부터 압력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이게 공수처가 많은 뭐 수사를 한 거는 같습니다만 이게 공수처 수사로 어떤 일정한 결론이 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특검법을 아니, 그러니까,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예. 지금 이 수사의 정상적 흐름대로라면 공수처는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아니, 해병대 사령관 압수수색했고 예, 장관 군사보좌관 압수수색했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차례는 이종섭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예, 당연히 대통령실 압수수색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필요성은 계속 공수처가 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수처에 의해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이 뭐 처장도 없고 차장도 없고 그러니까 어떤 결정장애에 빠져가지고 수사를 뭐 안 할 수는 없으니 하기는 하는데 과연 건부의 심장부로 쳐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난 그걸 아직까지는 내가 신뢰하기가 어렵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이 정도만 돼도 자료가 이 정도라면 일단 대통령실 그 압수수색과 아직 포렌식이 안 된 아까 말씀드린 뭐 박진희 군사보좌관부터 해가지고 다 걷어들이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해버리면 이거 별로 어려운 수사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조기에 근데,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공수처는 이제 현실적인 인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의원님께서 권부로 쳐들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쳐들어갔겠죠. 왜냐하면 압수수색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통신사실조회는 압수수색과는 약간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것도 유재현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통화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유재현 법무관리관의 핸드폰을 통신조회하거나 포렌식해서만 나온 자료인지 아니면 그 연결 전화인 예,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도 적어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압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화 기록은 확보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비서관은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만 보더라도 예, 모든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제가 종전까지는 주진우 지금 당선인이죠. 이분을 지목했었거든요. 네. 그 뭔가 용산의 법률 총괄이 주진우 그 법무비서관 아니겠는가 조심스럽게 이제 비공식 석상에서는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래도 고발은 안 당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명확한 이름이 특정될 수 있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저는 참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분노할 만한 일이 이게 공직기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도대체 그리고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분 옛날에 뭐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 예. 처음 하셨어요? 몰랐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그 사건은 알았지만 정지까지 당한 분이에요. 아니, 검찰에서. 그렇게 해서 그 예. 공직기강을 어떻게 감찰해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